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름이님께서 단식 안 됨, 먹방 중요함. 아, 그러네요. 단식하면 먹방으로 광고, 이번에 숭어회예요. 제가 아직까지 영상을 만들진 않았는데 숭어회를 조만간 먹방을 해야 됩니다. 예측 못하겠네. 아, 핑계 삼아서 단식을 안 하는 걸로. 아, 이쯤 되면은 진짜 삭발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켰네요. 열심히 떠들어댔는데 마이크 안 켜고 말이에요. 네. 예, 보니까 지금 마이크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소리. 네. 배터리 봐요라고 하시고요. 네, 배터리가 아니고요. 제가 마이크를 껐어요. 키지를 않았어요. 소리 어쩔겨 음소거 됐어요. 뭐 마이크 상태 불량. 아우, 그러게 마이크 상태 불량. 아, 이게 뭔 일이래. 아유, 진짜. 아. 네.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그죠? 돌아왔습니다. 자, 삭발하지 마세요. 소리가 안 나와서 내 핸드폰이 고장난 줄. 예. 아, 제가 제 혼자서 이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현 판사의 탄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얄밉죠? 법치주의의 적이 이 두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은 말 그대로 공정이죠. 법은 만민한테 평등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민한테 평등하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놈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산을 하고 윤석열의 구속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런 황당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이거를 판사와 검사가 합니까? 이들이 과연 인간입니까? 이것들은 판사, 검사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죠. 이런 자들을 계속 판사와 검사 자리에 앉혀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이게 인간이냐고요? 김경수 지사가 오늘 방송에 나와가지고 두 사람 탄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탄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김경수 지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를 더 조사합니까? 윤석열만을 위해서 법 해석을 바꿨어. 그 자체로 이미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 자체로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을 위반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법 해석을 바꿨다면 그게 탄핵 사유지. 뭔 더 조사를 하라 그래? 조사가 더 필요합니까? 김경수 지사처럼 신중 하다가 나라 말아먹어 국민들의 목숨이 날아간다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나 보네. 본인이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다가 감옥살이를 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검사들이 어떤 놈인지 몰라? 뭐 조사를 해서 탄핵한다고? 아이고야. 뭔 더 조사가 필요합니까? 무슨 조사가 필요합니까? 윤석열 하나 때문에 해석을 바꿨다가 윤석열 빼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되는 상황. 이것 자체가 탄핵 사유 아닌가요? 근데 또 조사를 하자고? 어디서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놓고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얼쩌고 소리 할 거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다. 어디? 아유 진짜. 단식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시든가. 단식한다 그래가지고 좀 이 양반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보다 했더니 뭐야 지금.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하나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 탄핵 사유가 없단 말입니까? 자, 심우정이가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가지고 적법 절차 원칙에 따랐다며? 에? 그랬으면 이게 적법 절차 아니야? 윤석열 석방해 중에 적법 절차라며?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적법 절차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안 풀어주면 되잖아. 에? 자,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 운운하는 얘기도 다 틀린 얘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 즉시 항고 안 하는 것은 적법 절차 때문이라 했는데 이미 2년 전에 적법 절차 아니라던 유언 소지 있다라는 즉시 항고 했잖아. 뭔데? 윤석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적법 절차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겁니까? 이게 뭡니까? 윤석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을 지 멋대로 이리 끼워붙였다가 저리 끌어붙였다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탄핵 사유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탄핵 사유가 있나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검사는요 공익의 대변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풀어준 게 공익이었어? 윤석열 하나를 위해서 법을 그렇게 바꾸는 게 공익이냐고. 검찰총장이라는 새끼가 이랬으면 이것 자체가 탄핵 사유 아닙니까? 뭔 더 조사를 해야 됩니까? 에? 안 그렇습니까?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봅시다. 아까 보면은 검찰이 자신들이 자신들이 출제한 검찰 공무원 임용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답으로 냈던, 자, 자신들이 답으로 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법 해석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검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도 했다? 예, 지기현 판사도 똑같이 했더라 이거야.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갑자기 추석 형사소송법이라는 책이 나와요. 편집 대표는 노태악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을 비롯해서 17명의 저자들이 쭉 나옵니다. 권오석, 김세종, 김승주, 김우수, 김정훈, 배성중, 성수재, 성충용, 송민경, 송병훈 어쩌고 쭉 나오다가 갑자기 누가 등장한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집필자 명단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 집필에 참여한 거예요. 형사소송법 같은 이런 책은 각 판사들이, 각 집필자들이 각 부분을 나눠서 집필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이 책에 실기 전에는 서로 원고를 돌려보고 이 부분은 이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각주를 하나 더 넣지요. 이거 각주 어떻습니까? 이 판례가 있습니다. 라고 서로 회의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발제를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쓰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해도 이 공동 저자들은 모두가 그 집필에 관여를 하는 거죠. 이 형사소송법에 이 지귀현 판사가 집필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집필 형사소송법, 지귀현 판사가 집필한 형사소송법 제 532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1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 1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형사소송법, 주석형사소송법 페이지 532에서 536 제1권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이게 4권인가 돼요. 그 중에 제1권 페이지 532쪽 여기는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구속기간이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후 영장 청구기간, 체포기간하고 긴급체포기간 이거는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고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라. 이 지귀현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교과서, 형사소송법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석 형사소송법 이 책은요, 판사 검사들이 교과서로 쓰고 판사 검사들이 실무를 할 때 참고 자료로 쓰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현직 판사들이 대거 참여한 거죠. 즉 이것이 법이다 라고 쓰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다? 구속기간은 1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체포기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라고 분명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지가 그렇게 썼다고, 지귀현이가 그렇게 썼다고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입장을 확 디비가지고 체포기간은 계산하지 말고 구속기간은 시간 단위로 해라. 요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뭐야 이거? 윤석열을 위해서 특혜를 만들어준 거죠. 이게 탄핵당할 일 아닌가요? 이것으로 탄핵당하는 게 너무나도 정상 아닙니까? 이 외에 더 무슨 조사가 필요한가요? 안 그렇습니까? 자, 교과서가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생각하고 기소하고 1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시간으로 계산 안 하고 하루로 계산하라고. 뭐는? 구속기간은,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구속기간이나 뭐가 됐든 형사법에서 시간 단위로 기록이 돼 있으면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날짜 단위로 계산이 돼 있으면 날짜 단위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 단위를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체포기간은 48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체포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기간은 10일로 돼 있어요.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이걸 계산할 때는 뭘로 해야 돼? 예. 1로 계산하는 겁니다. 체포기간은 시간, 구속기간은 날짜. 앞서서 우리가 보여드린 이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동일하죠. 이 형사소송법에서 이렇게 쓴 거는 바로 이거 형사소송법 제66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어렵나요? 여기서 더 설명하는 게 더 어렵죠.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틀렸다,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자가 누구다? 지귀연입니다. 법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해석이 그래 왔잖아. 지가 쓴 교과서도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와, 좋아. 그렇게 바꿨으면 이제부터 쭉 밀고 나가야지. 근데 오로지 윤석열 하나만 딱 적용시켜 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거는 법이 아니죠.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딨어? 윤석열 하나만 적용하는 그런 법이 어딨어? 이게 법이야? 아유. 이 밖에도 이 구속기간이나 이것을 날짜별로 계산해야 된다는 법은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자,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2. 피의자가 202조의 2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돼 있잖아. 날로. 날. 계속해서 날입니다. 시로부터 기인한다. 그때, 그러니까 때로부터 기인한다. 시간 단위로 계산할 때는 구인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구인한 시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구인한 날로부터 계산되면 날짜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4조의 2.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제204조의 2는 그 체포적부심 혹은 구속적부심에 관한 겁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체포적부심을 할 때는 이 시간만큼을 기간에 가연하지 말고 구속적부심을 할 때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202조의 2, 202조의 4 요거는 체포했을 때 체포 혹은 긴급 체포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조항인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이 적용이 된다면 그 48시간 안에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은 빼라. 이 얘기죠. 그 얘기고요. 202조, 203조, 205조는 구속기간과 관련된 것인데 영장실질심사를 할 경우에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날짜만큼 구속기간에 빼라. 이렇게 이 얘기예요. 여기서는 시간 단위로 빼고 여기서는 날짜 단위로 빼라.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 아프게 자꾸 설명하고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체포적부심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날짜 단위로 계산해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70년째 그대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 두 놈이 윤석열 하나를 위해서 법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탄핵 대상이 명백해요. 이런 놈들을 탄핵 안 하면 누구를 탄핵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법이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진다? 판사와 검사가 그랬다? 이것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국회로 군대를 투입을 했는데
군대를 이끌고 국회에 쳐들어갔는데 그 자체로 탄핵 사유 아닙니까? 더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솔직히? 더 조사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둘을 탄핵하기로 했어요.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서 법 해석이 강행이 되었다. 이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법치국가가 됩니까? 저는 이미 이 지귀현 판사하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는 탄핵이 확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탄핵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즉시 탄핵해야 됩니다. 더 조사를 해보고 탄핵해야 된다? 아이고,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신중해야 된다. 자칫해서 자충수가 된다. 뭐가 자충수가 되는데 지금 일부 좀 이상한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어떤 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심우정 탄핵했다가 자충수에 걸릴 수 있다라 그러는데 무슨 자충수? 무슨 자충수? 그런 개소리 하려면은 검찰청 가서 하라고. 그런 개소리는 검찰청에나 통하지 시민들한테 안 통해요. 그리고 그딴 소리를 할 거면 시민들 앞에 네 이름 걸고 하세요. 참. 아우 열받네. 자, 제가 이 윤석열 관련해서 특히 윤석열의 체포 구속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핏대가 높아지는 것은 법리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상식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분노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입증이 뭐냐면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공기가. 근데 당연히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죠? 참 어렵죠. 장용진이라는 사람 지금 여기 실존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고 있죠. 지금 방송에 나오는 저 인물이 장용진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장용진이 장용진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게 가장 힘들어요. 당연한 게 당연하다고 인정한 거, 증명하는 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지귀현 판사나 심우정이 이들이 한 짓이 법을 위반한 것이자 법을 조롱한 것이자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법은 이게 아니다. 법 해석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당연하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핏대 올리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서글퍼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제가 말이 자꾸 꼬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입증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다니까요. 정말 예. 요즘 같을 때처럼 자괴감이 들 때가 없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라고 앞장서서 입증을 해주고 증명해줘야 될 게 판사, 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뒤바꿔 놓아버리면 그것 자체가 그게 바로 법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을 비롯한 이 검사놈들이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네요. 그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우, 예.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